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경제의 최신 건강검진 결과인데요. 2025년 2분기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였을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사실 경제보고서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하는 정기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분기 진단 결과는 어땠을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헤드라인 숫자, 바로 이겁니다. 0.7%. 이게 뭐냐면요. 2025년 2분기에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우리가 흔히 GDP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직전 분기보다 0.7% 성장했다. 바로 그 뜻입니다. 0.7% 성장이라 일단 플러스니까 좋은 신호 같아 보이긴 하죠. 근데요, 이 숫자 하나만 딱 보고 경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경제를 막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던 반면에 또 반대로 발목을 꽉 잡는 힘도 있었거든요. 과연 그게 뭐였을지 지금부터 그 속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0.7%라는 성적표를 항목별로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우리 경제를 움직였던 그 핵심 동력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적표를 딱 열어보니까요. 답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우리 경제를 이끈 가장 강력한 엔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번 성장은 수출이 거의 다 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정도였어요. 숫자로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2분기 수출이요? 바로 전 분기보다 무려 4.5%나 늘었습니다. 이 엄청난 힘이 전체 0.7% 성장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이었던 거죠. 그럼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 팔렸길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이렇게 수출을 이끌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역시나 우리의 효자 품목이죠. 반도체가 맨 앞에서 끌어줬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도 정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이 두 분야가 이번 수출 실적을 이끈 쌍두마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렇게 수출이 힘차게 엑셀을 밟고 앞으로 쭉쭉 나가는 동안에요. 국내에서는 무언가가 아주 세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한쪽에서는 수출이 무려 4.5% 성장하면서 경제라는 로켓을 막 쏘아 올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투자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 로켓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그런 형국이었던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건설 투자가 1.2% 줄었고요. 기업들이 공장에 기계를 들이거나 하는 설비 투자 있죠? 이게 2.1%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토목건설 쪽이 안 좋았고 선박 같은 운송 장비 투자도 줄었고요. 심지어는 반도체는 수출 잘 된다면서 싶은데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에 대한 투자까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가 꽁꽁 얼어붙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땅 안에서 물건을 얼마나 만들어냈는가, 즉 GDP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건 이야기의 딱 절반이에요.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국민이랑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가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체감 경기에 가까운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국민 총소득, GNI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 전에 이 두 가지 개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GDP는 장소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땅 안에서 생산된 거면 국적이 뭐든 다 포함하는 거죠. 반면에 GNI는 사람, 즉 국적이 기준입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온 돈까지 다 합친 거니까 이게 우리 주머니 사정에 더 가까운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숫자 기억나시죠?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0.7%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의 양이 0.7% 늘었다 이 얘기였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기간에 우리 국민의 실질 소득을 보여주는 GNI 성장률은 무려 1.0%를 기록했습니다. 이상하죠? 생산은 0.7% 늘었는데 소득은 1.0%나 늘어난 거예요. 생산 증가율보다 소득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온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만들어 판 건 0.7%어치 더 늘었는데 어떻게 우리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1.0%나 더 늘을 수가 있었을까요? 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우리 경제의 진짜 힘,
실질적인 구매력을 파악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교역 조건이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외에 파는 물건값하고 해외에서 사오는 물건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분기에는 우리가 파는 반도체 같은 수출품 가격이 우리가 사오는 원유 같은 수입품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 하나를 팔아도 예전보다 더 많은 걸 사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덕분에 나라 전체의 실질적인 구매력, 즉 주머니 사정이 더 좋아진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수출은 좋고 투자는 안 좋고 이렇게 엇갈리는 신호들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미래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저축과 투자 동향입니다. 여기서도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포착됩니다. 보시면요. 총 저축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번 돈에서 저축하는 비율은 1분기 34.9%에서 2분기 35.6%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돈을 더 많이 아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국내 총 투자율, 즉 미래를 위해 다시 투자하는 돈의 비율은 오히려 28.9%에서 28.8%로 살짝 줄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2분기 동안 우리 경제는 번 돈에서 더 많은 몫을 떼어 저축은 했는데 그 돈을 미래 성장을 위해서 다시 경제에 투입하는 데에는 망설였다. 좀 더 소극적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수출이 잘 되고 교역 조건도 좋아져서 돈은 더 잘 버는 상황인데 그렇게 번 돈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지 않고 저축만 더 많이 한다면 과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긍정적인 신호와 불안한 신호가 공존하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